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마케팅은 백화점 입점 매장이다. 내 매장이 아니다. 뭐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컨텐츠 마케팅 하면 이게 이제 SNS 쪽이죠. 아주 초창기에는 블로그 키워가지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 요새 유튜브, 틱톡, 그죠? 요새 뭐 틱톡 나오고.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 이게 이제 돈 안 드는 마케팅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컨텐츠 꾸준히 올리면 여기서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한 10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는 온오프 믹스라는 틈새 시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광고비가 안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오픈 마켓이잖아요. 컨텐츠 쪽에서는 강의에서는 오픈 마켓입니다. 여기다 강의를 올리면 그때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니까 노출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강의 한참 할 때는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한 100명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쭉 하고 제가 강의 사진이나 강의 쪽 얘기들을 강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쉽게 말하면 이걸 하면서 생기는 컨텐츠를 뭐 페이스북이나 그때는 인스타를 제가 안 할 때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꾸준히 올려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틈새 시장에서 꾸준히 하고 여기 쌓이면 요 컨텐츠들을 보고 고객이 모여들 것이다. 이걸로 다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엔진 모델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그냥 막연하게 퍼널 개념만 제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퍼널 개념만 가지고 요게 이제 그 퍼널이죠. 이 퍼널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서 돌리면 장사는 된다. 여기서 생기는 거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서 뭔가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을 했냐 하면 여기다 컨텐츠를 꾸준히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새빵살이거든요. 요런 데다가 내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특별하게 뭐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방을 얻는데 얘들이 끝까지 우리한테 방을 내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내 컨텐츠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하는 거고 나는 컨텐츠를 주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노출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나는 컨텐츠를 제공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고 이 무료 노출이라는 게 무료가 아니구나. 이게 무료가 아니라 돈은 안 주지만 내가 시간을 제공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컨텐츠라는 상품을 제공을 하고 나는 뭔가 노출과 팔로워 뭐 이런 것들을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콘텐츠 뭐 그게 이제 그냥 히스토리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마케팅 엔진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봤더니 얘는 어떤 구조냐 하면 마케팅 엔진을 두 개 돌리는 겁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자체가 엔진 모델이거든요. 예, 엔진을 하나를 돌려가지고 여기에 인스타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컨텐츠라는 상품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걸 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내 팔로워가 되는 거죠. 가 되고 여기서 콘텐츠를 계속 보면서 일종의 숙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월급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은 아니고 이제 어쨌든 급여를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스타는 급여를 안 주니까 예. 유튜브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걸 하면 유튜브에서 급여를 줍니다. 왜? 콘텐츠 열심히 만들어줬으니까. 일종의 프리랜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콘텐츠 마케팅은. 수익 모델 자체는 프리랜서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여기다가 엔진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여기다가 깔때기만 붙여서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공지를 해서 매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매출만 일으키는 여기다가 깔때기 퍼널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이 여기다가 엔진을 붙여가지고 자사몰로 보냅니다. 자사몰이나 자기 단골 풀로 보내죠. 그래서 단골 풀로 여기에 뭐 회원 가입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여기가 1차 인플루언서고요. 인플루언서들 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일으켜가지고 뭐 요새 보면 사옥을 뭐 줬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이 요거만 하는 사람, 여기까지 하는 사람, 여기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크게 한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세팅하는데 옛날에는 뭐 한 1, 2년 정도면 됐는데 요새는 요거 세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요걸 뭐 6개월 만에 뭐 3만 모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난 사람들이고 또 그런 기법들을 배워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 아주 좋은 케이스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 모델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 방법을 쓰는 거는 괜찮고 보통 이제 컨텐츠 마케팅 이 방법을 사용하는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는 첫 번째가 아직 내가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 사업 시작 전인데 여유가 좀 있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내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좀 고객을 모아놓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직 내가 직장 다니는데 한 3년 후에 창업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방법 쓰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은 있어요. 근데 수익 모델이 없어. 유료 노출을 사용하기에는 광고비를 못 뽑아요. 그런 경우는 신규 유입을 어쩔 수 없이 수익 모델이 안 나와서 유료 노출이라는 방법을 못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되면 아이템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 나는 벌려놓은 게 있어서 아이템을 바꾸지는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료 노출을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버티면서 여기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템도 있고 수익 모델도 괜찮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지금 있는 유료 채널들은 맥시멈으로 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무료 노출도 추가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요 정도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세 개 정도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컨텐츠 마케팅을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게 좋은지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그냥 요 구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포스팅을 하죠.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동영상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얘가 여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검색 노출이나 아니면 추천 노출이 되겠죠. 그럼 추천 노출이 되면 클릭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클릭하면 여기서 이 동영상을 보기 경험을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단골이 되고 그러면 이 채널이 이 단골 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동영상 보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 컨텐츠 자체가 이제 방문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공동구매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공유 같은 걸 하겠죠. 사람들이 공유나 소개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사이클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들어내면 정기적으로 만든다는 건 정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빨대를 하나 더 꽂아서 다음 그림을 만드는 게 이제 공동구매 방식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요거고요. 근데 얘의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 지속 가능성이에요. 얘의 단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이게 남의 땅이에요. 제가 백화점에 입점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매장이 아니고 남의 백화점에 내가 입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이 망하거나 철수를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3년 내지 5년 정도, 뭐 한 10년 정도 쌓아놓은 이 자산이 다 날아갑니다. 요번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왔죠. 트위치가 철수를 합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트위치의 뭐 스트리머라고 하나요? 트위치로 나름대로 빵빵한 인플루언서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전을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도와주니까 그때 이제 잘 이전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내 기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팔로워들을 다시 내 단골풀로 옮기는 작업을 병행해서 해놓으면 요걸 미리 해놓은 사람들은 여기 날라가도 나는 이걸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체 브랜딩이 요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브랜딩이 돼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가 없어서 다 날라갔어 뭐 이런 거죠. 침착맨 같은 경우는 트위치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죠. 예. 지금 날라가도 뭐 이미 유튜브에서 이미 여기를 자기의 풀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고 아직 이건 안 만들어 놨지만 그죠? 예. 자기의 이제 팬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팬덤들을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유튜브가 없어지더라도 뭔가 대책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보시면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돼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